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젠가라고 하는 블록 쌓기 게임을 합니다. 머리에는 뇌파 측정 장치를 달아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측정했습니다. 성공하면 장난감을 선물로 받지만 실패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 태도에 따라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달라집니다. 아버 좀 더 노력하면 더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모습 마 분위기가 새끼가 눈물 질질 자라 임마. 그럼 못 써. 그렇게 안 해도 돼. 우리 엄마랑 이거 아빠랑 얘기할 때는 부모가 아이의 슬픈 감정을 무시하면 아이의 스트레스는 점점 더 커지고 부모와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는 부모들의 사소한 말 몇 마디. 빨리 꺼 TV 끄고 이제 공부해. 엄마는 그 몇 마디 말이 때론 아이에게 극심한 분노와 공포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엄마는 날 싫어해. 엄마 날 싫어한다고. 엄마는 날 싫어한다. 너 깨물지 말라 그랬어. 왜 이렇게 아이 키우는 일이 힘이 들까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나가버리고 싶어요. 다 놓고 그냥 나가버릴까라도 진짜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왜 낳았을까. 안 낳을걸. 그런 생각도 진짜 들 때가 있어요. 심할 땐. 2개월 후 주은이네 집에서는 고함과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온통 웃음뿐입니다. 무엇이 이 아이를 변하게 했을까요? 내 아이를 위한 특별한 사랑의 기술,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살 주은이와 2살 터울의 여동생 이수를 키우고 있는 주부 민영재 씨. 요즘 들어 아들 걱정이 많습니다. 엄마는 이것도 동생이 생긴 후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수시로 엄마의 애정을 확인하려 하는 주은이. 알 수 있었다고. 엄마는 자연토해쟁이. 한 번 화가 나면 좀처럼 풀 줄을 모릅니다. 맨날 엄마가 나 못한다. 네가 이쁜 행동을 해야지 이쁘지. 맨날 뭐 네가 그러니까 그러지 엄마가. 내가 그래서 바람 불 거야. 바람 쐬러 나갈 거야. 똑바로 말을 배워. 바람 내가 엄마 나갈 거라고. 바람 쐬러 나가서 너 뭐 할 건데? 어? 나도 몰라. 근데 왜 나가? 지금 나가고 싶어 그냥? 어? 저쪽으로 나갈 거야. 안 들어올 거야? 어, 나가 그럼. 네. 들어오지 마 그럼 나가서. 엄마가 내가 목 땡겼다고 했으니까 나가지. 이렇게 되면 결국 불똥은 엄한 대로 튀고 맙니다. 이 집에서 가장 어리고 약한 동생 이수에게로 말이죠. 너 엄마 입다물어. 너 입다물어. 너 이따 이만 다물면 다 할 줄 알아? 정리 다 할 줄 알아? 정리나 다 하라고! 너 최선을 다해서 정리나 다 해! 정리나 다 하라고 최선을 다해서 해봐! 너 해봐! 안 돼! 흔히 동생을 본 아이들이 시샘을 한다지만
주은이의 경우는 시샘의 정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왜 그랬어? 어? 주은이가 뭐야, 오빠지. 맨날 주은이 하니까 오빠 또 혼나는 거 아니야. 또 주은이 너 왜 자꾸 그러는데? 방금 못생겼다고 아유 멋져, 잘생겼어. 엄마가 미안해. 너 잘생겼어. 부모의 양해를 얻어 집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텔레비전이 잘 안 나온다고 주은이가 엄마를 잡아 끌자 이웃 아줌마와 얘기하던 엄마가 귀찮아합니다. 그러다 작은 손찌검이 시작되고 이에 질세라 엄마에게 덤비던 주은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웃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늘 있는 일처럼 엄마는 주은이를 야단칩니다. 결국 매를 들어 겁을 주고 그제서야 사태가 진정됩니다. 주은이는 5분이 넘도록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을 내는 엄마 마음도 편치만은 않습니다. 왜 그랬던 거야? 얘기해봐 빨리. 잘 때 보면 가장 불쌍하고 미안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그 다음날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싸우는 거 그게 거의 반복적인 것 같더라고요. 역시 5살짜리 딸을 둔 예은 엄마 김현정 씨. 그런데 예은이 때문에 난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 고집대로 되지 않으면 외할머니건 엄마건 사정없이 때리곤 하는 예은이는 아예 떼쓰고 골래는 일이 습관이 되었고 친구도 없습니다. 엄마는 이런 예은이를 달래보고 또 화도 내봤지만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예은이가 주변 사람들 모두를 다 자신의 아랫사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엄마 너는 하나도 안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제가 크게 화를 안 내면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알았어 할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뭘 시키거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들이를 한번 나가도 상황은 안 타기로 마찬가지입니다. 했잖아. 이제 가자. 그럼 가지 말까? 그럼 가지 말까 얘는? 가지 말까 그럼? 더 이상 어떻게 아이를 대해야 할지 도저히 알 길이 없다는 예은이 엄마 아빠는 가족치료 전문가인 최성애 박사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전혀 인정도 안 해주고 몰라주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빨리 데려가려고 하니까 얘는 내가 정말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화가 났다는 거를 계속 표현을 하는데 아주 과격한 표현을 하면 그때서야 얘 말을 그냥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더 빨리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죠. 점점 더. 그래서 이럴 때도 아 네가 피곤하구나. 먼저 그거부터 먼저 인정해주고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면 얘가 유모 타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 생각에 그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닐 것 같으면 선택을 주면 돼요. 이제 악에 바치는 과정으로. 이때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예은이가 상담실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예은이가 많이 슬프구나. 얘나 이게 슬퍼? 왜? 심심했어? 없어서? 엄마가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자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쳤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하셨는데 처음에 아빠가 왜 자꾸 물어봤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가 지금 슬프구나. 밖에서 기다리라고 그거를 인정해 주니까 금방 자기가 인정받으니까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누구나 내 아이의 행복과 성공을 바라실 텐데요. 아이의 감정에 부모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가족치료 전문가 가트맨 박사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4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모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아빠 어떻게 금붕어가 죽었어? 어제까지 멀쩡하더니 금붕어가 죽었네. 지영아, 뭐 그깟 일 갖고 그래. 오늘 아빠랑 피자 먹으러 갈까? 싫어 안 먹어. 아, 왜 그래? 너 피자 좋아하잖아. 자, 웃어봐, 응? 하지마 아빠 안 먹는다니까. 그럼 아빠가 다른 금붕어 한 마리 사줄게. 자, 가자. 응? 자. 금붕어가 죽었어. 에이, 난 또 뭐라고. 지영아, 그깟 금붕어 한 마리 때문에 그래? 누가 들으면 엄마 아빠 죽을 줄 알겠다. 응? 뚝 그치고 어서 가서 씻어. 지영아, 아빠가 빨리 씻으라고 했지? 아빠 말 안 들을래? 금붕어가 죽었어. 금붕어가 죽었네. 아이고, 그래서 우리 공주님이 이렇게 슬프구나. 그래, 슬프면 울어야지. 실컷 울어라. 아빠 미워. 아빠 금붕어 사랑해. 아빠 미워. 지영아, 왜 그래? 축소 전환형이나 억압형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감정 대처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억압형의 경우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 반면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기만 할 뿐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금붕어가 죽었어. 금붕어가 죽었네. 아이고, 우리 지영이 그래서 우는구나. 지영이 마음이 많이 아프겠네. 예쁜 금붕어가 죽어서. 우리 지영이 사랑해. 우리 지영이가 좋아하는 금붕어가 죽어서 아빠도 속상하고 슬퍼. 네가 이름도 지어줬었잖아, 그치? 응, 미미야. 근데 미미가 죽었어. 아, 미미였구나. 지금 우리 딸 기분이 어때? 너무 슬퍼. 저 금붕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 아빠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 이 금붕어를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우리 금붕어랑 멋있게 이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무덤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아빠랑 아파트 마당에 묻어주자. 우리 딸 아직도 많이 슬퍼? 아니야,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부모가 감정을 받아주고 행동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아이는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서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배우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감정 코치를 받은 아이들은 학습 능력과 사회성이 뛰어나고 신체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에게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실제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 3학년생 718명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족이 집안에서 하는 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는 가트맨 박사가 제안한 설문지를 나눠주고 4가지 부모 유형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감정 코치가 되고 있는지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분석이 끝난 후 우리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젠가라고 하는 나무 블록 쌓기 게임을 부모와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장난감 선물은 게임에 성공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이들의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게임의 규칙은 15분 안에 한 손으로 블록을 뽑아서 위로 11단을 더 쌓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부모들은 손을 못 대고 단지 말로만 지도할 수 있습니다. 무너져도 15분 안에는 얼마든지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뇌파는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아이의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에 아이의 뇌는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며 스트레스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노래라. 위기의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최고치를 기록. 두 개 줄여줄게. 두세 단을 줄여 좀 쉬운 여건으로 만들어주자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했을 때 아이의 감정과 이에 반응하는 부모의 태도는 과연 어떨까요? 오늘 아빠랑 피자 먹으러 갈까? 생기는 거야. 이제 무게 중심이 어디로 잡히는. 실패로 끝난 후 엄마가 원인을 분석하는 동안 갑자기 아빠가 화제를 돌립니다. 은채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이하다가 은채가 진 적이 있었어? 체육 시간에는 뭐 하는 게 제일 좋아? 은채는 줄넘기 아니면 피구? 근데 너만 공격하는 애 없었어? 너만 맞히려고 하는 애 없었어? 특별히 내가 공을 받았잖아. 그때 딱 누구를 때리잖아. 은채는 좋아하는 피구 게임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는데요. 과연 아빠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거기에 한 곳에 자기가 실패한 거에 너무 집착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전환시켜주는 게 기분 전환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서 피부 얘기를 막 하셨군요. 네. 예. 그래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게임에 실패하면 모든 아이가 일단 스트레스가 높아집니다. 피구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는 조금 낮아졌지만 게임 중에 최저치보다는 훨씬 높아져서 스트레스는 결국 풀리지 않았습니다. 피부 얘기할 때도 게임에 진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너한테는? 엄마 그냥 아빠가? 화끈? 화끈하게 어떻게? 그냥 진 거면 진 거니까 그 일은 일단 잊어버리긴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다른 얘기에는 끌어들이지 말았습니다. 그깟 금붕어 한 마리 때문에 그래? 누가 들으면 엄마 아빠 죽을 줄 알겠다. 응? 자 15분 경과했습니다. 끝났어. 포장해 주십시오. 네, 손에 쳐. 실패한 성훈이는 굉장히 속상해하는데요. 이때 엄마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 걸로 하나씩 빼다 보면은 조금 공간이 생기면 빠질 수도 있지. 뭘 써야지. 여기서 빼고 바로 위에서 빼려고 그러면 불안하잖아. 그냥 하나 걸로 하나씩 일단 가운데 걸 빼고. 엄마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충고하자 성훈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렇다면 이때 아빠의 반응은 어떨까요? 놀러 가면 더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모스마 새끼가 심각하게 눈물 생각해. 질질지 않아 임마. 그럼 못 써. 하지 마. 이렇게 안 해도 돼. 눈물이 더욱 엄마랑 붉어지는 아빠랑 성훈이. 할 때는 얘기하면서 하지. 아빠의 얘기는 성훈이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줘야지 얘를. 이번에는 준태네 집으로 가볼까요? 얘 기울고 있잖아 지금 봐라. 기울고 있잖아. 엄마의 계속되는 질책에 아이는 불안해하며 긴장 속에서 게임을 합니다.
심하게 실망을 표현하는 엄마 앞에서 아이는 감히 감정 표현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엄마는 네 기분 지금 다 읽고 있어요. 읽고 있지만 졌으니까 승패는 냉정하지? 서운하지만 근데 네 마음속으로 엄마들이 사실은 읽고 있거든? 이렇듯 억압형 부모의 아이들의 경우 게임을 할 때도 스트레스가 높지만 게임이 끝난 후 부모와 대화할 때 오히려 스트레스 수치가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 슬프면 울어야지. 자, 이제 시간 경과됐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어떡해, 아이고. 실패. 실패했지만 잘했어. 최선을 다했잖아. 그렇지? 괜찮아, 잘했어. 게임이 실패로 끝나자 엄마 아빠는 비난을 하는 대신 아이의 서운한 마음을 위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안 좋아? 그러나 엄마 아빠의 계속되는 위로에도 불구하고 지혁이는 마음을 풀지 못합니다. 실패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다른 것 때문에 안 좋은 거야?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실패하면은 선물 못 받으니까. 아이, 엄마가 딱 알아맞혔지, 마음을. 어떡해.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약속이니까.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알아맞혔지만 그뿐. 그 감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지혁이의 스트레스는 게임이 끝난 후에 잠시 풀리기도 하지만 불쑥불쑥 높아지기도 하면서 결국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금붕어랑 멋있게 이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감정 코치가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골라요. 하나 적어. 이거 해줘? 해적 잡기. 만약에 못하면 안 받아. 못 받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게임에 이기세요. 네. 못 받으면 못 이기면 이거 안 줘요. 예. 알지? 사실 이 실험의 목적은 게임에 실패했을 때 아이들의 감정과 부모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놓으셔도 됩니다. 고쳐도는 이제. 게임을 하는 내내 아이를 격려하던 지훈이네. 우리가 만난 몇 안 되는 감정 코치형 부모였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정확히 지금 15분 됐습니다. 끝. 화났어? 괜찮아? 오늘은 괜찮아? 마음이? 이제 정리할까? 안 괜찮은데 또 오는데 응? 괜찮아. 왜 이렇게 안 되냐 생각은 그치? 마음대로 안 되네. 싫어하는. 진이가 싫어하는 거야? 안타까워? 아니야? 안 안타까워? 안타까워? 화가 나? 화는 안 나고 그냥 안타까워? 나도 조금 안타까워. 조금. 많이 아니고 조금. 넌 많이야? 네가 많이 안타까우면 나도 많이 안타까운데? 나는 네가 조금 안타까운 줄 알았는데. 아이 둘이 하고 싶어? 아니면 엄마랑 책을 읽고 싶어? 같이 셋이 같이 세 명이 사는 거? 안타까운 마음이 싹 없어져? 나는 땀이 있으면 좋아져. 땀 나면은 좋아져? 그것도 맞는 말이네. 운동을 하고 나면 원래 스트레스가 확 풀리지. 그 피로가 없어지고. 맞아. 그래, 그럼 운동을 해. 아빠랑. 그 훈련소. 훈련소 그거 해, 아빠랑. 게임 실패 후 엄마가 지은이에게 감정 코치를 해주자 게임을 할 때보다 스트레스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 코치할 때 부모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저의 감정을 누르면서 얘 감정을 존중해줘야 되니까. 사실 저는 뭐 친구랑 막 싸웠다. 그러면은 얘가 사실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음에는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 마음이 있지만 얘 감정을 읽어주다 보면은 제가 화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르면서 얘를 읽어줘야 되니까는 에너지가 좀 들죠. 저는 힘이 들거든요. 저는 다른 엄마들은 모르겠어요. 힘이 든지. 그 대신 결과는요? 결과는 좋죠. 에너지 드린 만큼요?
그건 좋죠. 그렇게 하니까 애가 사실 숨기는 게 좀 없잖아요. 저는 미리, 그러니까 사춘기를 미리 얘기를 한다면 네. 좀 숨기는 게 없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받아주는 거거든요. 숨기는 거 저 없어요. 엄마한테 숨기는 게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잘잘못에 대해서는 언제 얘기해야 되나요, 그럼? 감정이 다 가라앉고 한참 지나서 이야기하죠. 뭐 보통은 한나절 정도 지나거나 뭐 저녁 먹고 나서나 낮에 있었으면 저녁 먹고 나서 이야기하거나. 똑같은 상황이지만 부모의 반응에 따라 아이의 스트레스가 달라집니다. 게임을 통해 살펴봤지만 이 스트레스 내파는 평상시 부모-자녀 관계의 지표가 된다고 정신과 의사들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와의 관계는 앞으로 아이의 사회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모는 사회의 가장 작은 축소판이거든요. 부모가 아이와 감정적인 교류를 해주고 아이를 인정해준다는 것은 그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과 인정받을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첫 단추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부모가 아이와 교감할 수 없고 부모가 아이를 무시한다면 그 아이는 다른 사회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과 교감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가 애초부터 없는 거죠. 매 순간마다 항상 감정 코치의 5단계를 쓰면서 아이랑 저렇게 대화해야 하나 부담스럽다는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정 코치를 연구한 가트맨 박사에 의하면 아이들 감정의 약 40% 정도만 감정 코치법으로 대응을 해도 훌륭한 부모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트맨 박사는 감정 코치라는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미국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에서 지난 20년간 자녀들의 양육 방법에 대한 방대한 연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는 35년간 3,000쌍의 부부를 관찰해 행복한 부부관계의 모델을 제시했던 가트맨 박사. 같은 방법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연구를 시작하면서 서너 살 된 아이를 둔 가족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가족 전체를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그 부모가 화가 났을 때 서로가 어떻게 진정하는지, 심장 박동수 등 생리학적인 반응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친구와는 어떻게 지내는지도 연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심장 박동기 등의 센서가 장착된 옷을 우주복처럼 디자인해서 입히고 부모와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신체 변화와 표정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수천 개 이상의 비디오 테이프에 담긴 자료들을 모두 컴퓨터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트맨 박사는 좋은 부모가 사용하는 감정 코치라는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감정 코치를 위한 5단계의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저수를 통해 자녀 교육에 중요한 지침서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효과가 놀라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너 살 된 아이들이 15살이 될 때까지 추적하면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첫날부터 관찰을 시작했고 11년 동안 계속 관찰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 부모들이 우리들에게 감정 코치 교육을 받고 그 부모가 감정 코치법을 자기 아이들에게 사용한 경우 그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인생의 진로로 나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같은 또래들과의 관계가 좋을 뿐 아니라 성적도 좋았고 여러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은 고쳐준다는 게 감정 코치의 핵심인데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에 남자는 일생 동안 3번만 울어야 한다 할 정도로 자기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데는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감정 코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선 주은이부터 만나보시죠. 5살 주은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친구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때리고 넘어뜨립니다. 결국 친구들이 모두 피해버리고 주훈이만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참을성도 없어서 점심시간에는 주훈이만 먼저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주훈이를 변화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주훈이 부모는 최성애 박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해 역할극으로 감정 코치법을 배웠습니다. 나 토마스 사줘. 주훈이 토마스 갖고 싶구나. 그러면 토마스가 뭐가 좋은지 얘기해줄래? 주훈아, 토마스가 어떤 게 좋아? 토마스는 진기도 나오고 잘 가.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게 한밤중이라든지 살 수가 없는 상황이든지 그럼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주훈이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지금 바로 가서 사고 싶어. 주훈아, 지금 아니 잠깐만요. 사고 싶어 하면은 지금 가서 사고 싶구나. 이제 그거부터 먼저 읽어주고 나는 거예요. 그 한 박자가 안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다 읽어주고. 주훈이 지금 토마스가 사고 싶구나. 지금 깜깜해서 마트에 갈 수 없는데 그럼 내일 아침에 갈까 아니면 다음에 갈까? 그래도 지금 가고 싶은데. 아니 그 현실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안 넘어가. 여기서 주목은 곤란하겠죠? 엄마는 갑자기 대처 방법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이럴 땐 엄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가게 문은 닫았고 너는 가고 싶다 그러고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가게 문도 닫고 주훈이는 갖고 싶고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주훈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일 일찍 가자. 그래, 그러면 바로 이런 순간에 딱 턴어라운드가 딱 이게 전환점이 돼요. 그거를 챙기니까 이게 뭐죠? 근데 여기서 주먹이 나가면 걔는 그 다음에 더 강하게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게. 그거를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감정 코치 교육을 받은 준이 엄마. 그렇다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좀 잠을 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잠을 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주훈이 들렸구나. 그러면 가서 손 예쁘게 씻고 오세요. 힘들어? 유치원다니는 게 힘드는 너무 힘들구나. 얘는 파랑이. 감정 코치에 한 발짝 다가간 주은이 엄마. 주은이의 질투 대상이었던 동생에 대한 감정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거 말았어요. 오빠를 힘들게 하는구나. 얘 갖고 가가지고 금이수하고 금준 민영지 좀 해주면 안 될까? 가서 해주세요. 그리고 애를 이해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주은이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어투 있잖아요. 하시라는 말투로 그렇게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게 뭐 했구나라는 말이 제가 안 쓰던 말이니까 이게 이제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용해야지 되는데 그 또 생각 안 하고 할 때는 먼저 또 항상 평상어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약간 그걸 하게 되면 애가 바뀌긴 바뀔 것 같아요. 젠가 게임에서 감정 코치가 부족했던 부모들을 위한 강연도 마련되었습니다. 자녀의 감정은 다 수용해줘라. 뭐 화가 나든 슬퍼하든 놀라든 좋아하든 기뻐하든 그런 것을 감정은 다 수용해주지만 그러나 행동은 코치해줄, 교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대화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집안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감정 코치 5단계에 맞춰 연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 짜증나. 그래 짜증 짜증 나는구나. 짜증 나는구나. 왜 짜증 나니? 넘어져서 뭐에 대해서 왜는 왜 왜는 빼시고 뭐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지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어? 무엇 때문에 짜증 난지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엄마는 매일 나보고만 치우라고 그러고 정리하라고 그러고 성훈이 편만 들어줘.
지금 말하실 거를 먼저 생각하시니까 지금 막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감정에 같이 여기 머물러 주는데 얘가 얘기한 거 반복만 해주면 됩니다. 네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속상하구나. 아니면 네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구나. 그것도 생각이 안 나면 아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래도 얘가 마음이 많이 열려집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그렇겠구나. 아빠 혼내실 거죠? 저기 게임 많이 잠깐만요. 하고 아빠 혼내실 거죠 했죠? 얘 기분이 뭐죠? 아빠가 혼낼까봐 겁이 나는구나, 걱정되는구나. 그거를 읽어주세요. 네. 아빠 혼내실 거죠? 엄마 아빠가 저기 혼낼까봐 좀 겁먹었구나. 걱정되는구나. 예, 걱정 많이 하셨어요. 했겠구나. 예. 근데 좀 일찍 결론이 나갔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하지만 수영을 배우듯 한 번 익히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꾸준히 연습해 보시죠. 역시 쉬운 일은 아니군요. 그런데 감정 코치를 받은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경우를 소개해 드리죠. 우리는 두 아이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둘 다 모두 부모로부터 감정 코치를 받고 있는 4살 정도 된 남자와 여자아이였습니다. 둘은 친구 사이였는데 이들의 대화 능력은 어땠냐 하면 어느 날 남자애가 난 슈퍼맨 놀이하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슈퍼맨 놀이하자. 내가 슈퍼맨 할 테니까 너는 내가 구해주는 여자애. 싫어. 나는 그런 여자 하기 싫어. 난 소꿉놀이 하고 싶어. 싫어. 그건 여자애들이나 하는 놀이야. 나는 슈퍼맨 놀이 하고 싶어. 슈퍼맨이 되고 싶단 말이야. 나도 싫어. 나는 소꿉놀이 하면서 요리를 하고 싶다고. 감정 코치를 받지 못한 아이들의 경우, 그러니까 부모들로부터 항상 넌 내가 말한 대로 해 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자기 친구들에게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라고 요구합니다. 자기 부모들에게 배운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싫어 라고 할 테고 이러다 보면 크게 싸우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감정 코치가 잘 된 아이는 다릅니다. 할 테니까 너는 내가 구해주는 여자애. 싫어. 나는 그런 여자 하기 싫어. 난 소꿉놀이 하고 싶어.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슈퍼맨네 집에서 소꿉놀이 하면 어떨까? 슈퍼맨 소꿉놀이? 소꿉놀이 하면서 슈퍼맨이 아빠하면 되잖아. 안 그래? 좋아. 그럼 난 슈퍼맨이랑 결혼해서 요리해줄게. 이렇게 감정 코치를 받은 아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협할 수 있어서 친구 관계도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된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삶을 살아가는 기술인 것입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나 팀을 짜서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능력인 것입니다. 어릴 때 배운 이런 능력을 우리는 평생 동안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정 코치를 받은 아이들은 또래 집단과 잘 어울리고 친구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슬기롭게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웠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촬영 기간 도중에 감정 코치를 받은 아이들에게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선 주은이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주은이가 이수랑 싸우면 엄마가 뭐라고? 응? 혼냈어? 근데 지금은 안 혼냈어? 옛날엔 어떻게 혼냈어요? 아주 아프게. 응? 아주 아프게. 아주 아프게? 아주 많이. 아주 많이? 말 안 돼서 계속.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안 그래요? 네. 2달 후 틈만 나면 동생과 싸우던 주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잠시 외출한 사이 동생 이수가 떼를 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주은이가 동생에게 감정 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과 줄까? 이수야, 사과가 많이 먹고 싶구나. 그런데 엄마가 와야지 사과 먹으면 안 될까?
오빠가 자기의 감정을 읽어주자 이수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이수는 오빠의 친절에 금세 표정이 환해집니다. 이렇게 2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다? 채워야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빠 손가락.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이 너무 튼튼해서 아빠 손가락으로 하기로 했어. 엄마, 뭘 쫑conc도 갖고. 남매를 이토록 달라지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애기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모르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 대하는 부분이 많았다면은 그게 진짜 아니구나, 그런 걸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주은이를 고쳐주려고 성격을 그렇게 생각했지, 저희는 저희의 그 양육 태도를 솔직히 생각은 안 했고 아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번에 상담받고 막 프로그램을 느낀 거는 애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맡겨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지. 그렇다면 또래 관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유치원의 점심시간, 그새 배고픔을 못 참고 혼자서 점심을 먹던 주훈이가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먹기 위해 기다릴 줄도 아는 어린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괴롭히던 모습은 거의 없어졌고 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놀 뿐 아니라 심지어 싸움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당연히 친구들도 주은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달은 주은이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주은이도 먹고 착해라. 친구들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또 아이스크림 먹는 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왜요? 아까 아이스크림 친구들 막 나눠주는 거, 그전에는 나누는 걸 몰랐어요. 장난감을 내가 가지고 놀고 싶으면 그걸 완전히 혼자 가지고 싶어하고 누가 가져가려고 그러면 그 아이를 때리고, 또 동생도 많이 안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도 동생을 안아줘야 되고 자기를 속상하게 해도 안아줘야 된다고 그러고, 또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해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너무 달라져가지고 굉장히 감격했어요, 저도. 일로 와. 안 오잖아. 막무가내로 떼를 쓰고 자기밖에는 몰랐던 예은이. 늘 외톨이였던 예은이에게 단짝 친구가 생겼습니다. 뭐야 이건? 뭐야 이거? 과연 예은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은이는 친구를 위해 티슈를 찾아옵니다. 짜증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새 친구를 배려하고 걱정해주는 의젓한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아이한테도 감정이 있구나. 그게 물론 감정이 없구나라고 생각은 안 했었지만, 그런 나쁜 감정, 그런 뭐 화나고 짜증나는 감정을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쁜 감정이 아니고 그것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는 존재고 그런 감정이 있는 아이구나. 그거를 엄마가 부모가 좀 읽어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블록 쌓기를 했던 초등학생들에게 다시 가족에 관한 그림을 그려보도록 했습니다. 소은이의 그림 속에서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달 전 그림 속의 엄마는 환한 얼굴로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그 앞에서 아이가 굵은 눈물을 떨어뜨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요? 어떤 게? 제가 엄마 화장품을 부서뜨렸을 때 엄마가 뭐 안 된 거예요. 다 각자 흩어져
서로 거부하는 태도의 가족을 그렸던 아이의 그림은 함께 모여 편안한 모습의 가족들로 바뀌어 있었고, 표정도 없이 벽으로 가로막힌 곳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아빠를 그렸던 이 아이의 그림은 밝은 표정의 조화로운 가족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정반대의 방법으로 그 교육법 완전히 반대의 방법을 지금 습득한 거죠. 그 전 같은 경우는 그렇지. 너 왜 그래? 거기서 시작을 해서 엄마는 이러이러 했는데 네가 왜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엄마의 말만 하고 엄마 교육법으로 따라오라는 거지 사실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의 감정을 먼저 수용을 해야 되니까. 더구나 감정 코치법은 아이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부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빠도 애도 다 같이 친구 같고 그냥 너무 화목하고 행복하죠 지금. 예전에 없었던 서로 간의 그 생각을 이해하려는 그런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뭐 그렇게 뭐 트러블 많이 생길 일이 줄어들었으니까 전에보다 더 행복하죠.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뭐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감정 코치 없이도 잘만 자라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획일적이고 그리 복잡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다릅니다.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감정 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행복과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10대 아이들에게도 통하는지 그 자세한 얘기를 다음 주 2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잖아. 몰라. 사춘기 때는 뇌에서 계속 그 명령어가 부모로부터 독립해라, 멀어져라.